자, 에너지에 대한 건데 여기서 뭐냐면 그냥 에너지가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거는 초등학생도 알아.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냥 에너지 종류를 바라보는 거야. 일단은 여기서 니네가 알만한 게 뭐냐면 빛에너지를 누가 몰라? 전기에너지 몰라요? 열에너지 몰라요? 핵에너지 몰라요? 핵반응인데 핵반응은 두 가지야. 분열도 있고 융합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열에너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분자의 운동이야.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거야.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화학에너지는 저장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에너지야, 저장에너지. 뭐 건전지 같은 거 저장에너지죠.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건전지. 아무튼 석유 저장되어 있는 거야. 석탄 저장되어 있는 거야. 화학물질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물도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화학에너지라고 하고요. ATP도 화학에너지입니다. 알겠죠? 반응에너지는 뭔지 아시겠죠? 포텐셜도 잠재적인 에너지. 보통 니네가 말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대표적인데 물리온을 하게 되면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에너지는 뭐가 된다고?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보존된다는 개념하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개념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100줄의 에너지를 제공을 했어.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 에너지가 한 40줄이고 버려지는 에너지라고 열에너지라고 하는데 열에너지가 60줄로 버려지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라고 한다면 애들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존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걔네는 효율적인 에너지만 보고 있다는 얘기야. 얘만 보고 있으니까 얘는 버려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보존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하지만 얘도 에너지야. 에너지 보존은 절대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열에너지가 버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는 다 보존되는 거야. 그냥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도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에너지조차도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입장에서는 보존이 안 되겠지만 에너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존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열에너지 전환은 어쨌든 전기에너지가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걸로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모든 기구는 다 전기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게 제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본체 입장에서는 전기에너지가 들어왔고 충전도 전기에너지가 들어왔고 스피커도 전기, 화면도 전기, 진동도 전기, 핸드폰 콜? 전기에너지가 본체에서는 열로 나갑니다. 뜨겁잖아. 또 충전하는 거는 전기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는 중이고 스피커는 전기를 소리, 음파로 내보내고 있는 거고 화면은 전기를 빛에너지,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 진동은 전기를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환의 예시야.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 만들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반딧불을 알아두세요. 얘네 배때기에 이제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 화학물질은 말 그대로 화학에너지인데 빛을 방출하니까 빛에너지 전환된다. 밥을 먹고 움직이죠? 그러면 밥에는 저장된 에너지니까 화학에너지겠죠? 운동하잖아. 쪼개가지고. 또 폭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포텐셜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또 세탁기는 전원을 켰으니까 전기에너지가 이제 운동하겠죠? 텔레비전은 전기를 빛을 만들기도 하고 소리도 만드니까. 그래서 요거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 구멍 낼 거란 말이야. 구멍 내서 무슨 에너지나 뭐 일단 물어볼 거야. 자, 세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냥 보존된다고. 열에너지조차도 보존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저 문구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보존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볼 필요도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열에너지 내보내면 안 되잖아. 열에너지는 사용을 못 해요. 너 핸드폰으로 나오는 열에너지를 어떻게 쓸 건데? 아이 따뜻하다 이거 쓸 거야? 뭐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아 물론 겨울에는 난로로 쓰면은 되는데 난로로 되겠냐고 그게. 그래도 쉽지. 어쨌든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쪽으로 많이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게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 그래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절약을 안 하면 열로 다 나가거든. 자, 자동차 볼게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화학에너지로 시작을 하죠. 물론 전기에너지도 있기는 해요. 엔진은 화학에너지죠. 휘발유.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바뀌는 그 피스톤 에너지가 바퀴를 움직이게 할 거고, 배터리는 사용할 때는 그렇게 전기에너지니까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거고, 충전은 전기를 화학으로 거꾸로 저장을 할 거고, 전조도는 전기를 빛으로 바꿀 거고, 라디오는 전기를 소리로 만들겠지. 이해가요? 자, 더 뭐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학에너지를 넣었어. 기름을 뭐 몇 리터 넣었어. 실제로 그 넣은 양만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그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가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어딨어? 보이냐? 고작 26%밖에 안 돼. 효율이 장난 아니게 떨어지지. 이건 실제야. 실제로 자동차 운전하면 되게 뜨거워. 엔진 쪽이 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자, 생각해봐. 야, 휘발유 100% 열이 있었는데 피스톤 운동하는데 고작 26%밖에 안 써. 다 버려. 열로 20% 버리고 기타로 버리고 마찰열로 싹 다 버려. 마찰력 보여? 이 마찰력이 뭐냐면 바퀴가 이렇게 가잖아. 지면하고 마찰 생겨 안 생겨? 그때 나오는 열이 생긴다고. 그걸로 버리는 거야. 미친 거지. 근데 그래서 자동차가 뭐가 있는 거야? 연비가 있는 거야. 그게 연비야. 연비가 연료에 대비한 효율이 연비야, 말 그대로. 연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열이라든지 이렇게 마찰열로 나가는 게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비가 가장 좋은 거, 물론 연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휘발유를 사용해서 연비가 좀 좋게 만드는 건 전기차가 아니야. 전기차는 안 쓰니까. 그럼 뭐 어디까지 써야 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휘발유 들어가거든. 반반 써. 전기도 쓰고 이제 반반 써.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어떤 역할이냐면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거꾸로 돌려. 전기로. 저장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일반 차의 거의 2배야 연비가. 2배 아낄 수 있어. 기름 아꼈어. 실제로 쌤도 2배 아꼈어. 60만원짜리 나가는 게 30만원으로 줄더라고. 이해하세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볼 건데, 에휴, 에너지 쓰래. 1번은 소리와 파동이니까 뭐 뭐겠어. 파동 에너지지 뭐. 2번은 뭐야? 쟤를 뭐라고 해야 되냐? 햇반은 에너지, 핵 에너지. 뭐그 잉한 뭐 상관없는 뭐 똑같은 거 2개 다 있네. 3번 뭐 진동이나 분자운동이니까 열 에너지. 내가 저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 빛 에너지 아니겠어? 2번 볼게요. 전구죠. 전기에너지가 빛 에너지. 얘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태양은 핵 에너지가 빛 에너지,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폭포죠.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 반대편은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 번개는 전기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4번. 한 형태 에너지 다른 형태에 전환될 수 있죠? 텔레비전을 볼 때 발생의 열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있으면 천재적인데? 뭐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된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여러 가지 나오긴 하자. 5번. 아,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야? 뭐야? 공통적인 거 아니지? 1번은 열의 형태로 버려진다, 맞죠? 자, 연료가 1000줄이었거든? 그러면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 계산이야. 아이 진짜 이런 거 있어. 왜 계산해야 되냐. 740이니까 260 아닌가? 자, 이번에 효율 배울 거야. 효율은 버려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용되는 에너지를 쓰는 거야. 전체 중에서, 알겠어?
그냥 전체 공급된 것 중에서 어떻게 유형을 썼냐. 비율에다가 퍼센트를 질문한다면 100을 곱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줘. 버려지는 열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쓸 수도 있어. 버려지는 열에 대한 효율. 그러면 걔는 버려지는 게 메인이 되는 거야. 근데 열 에너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열 효율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버려질 거라서 100%도 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열기관을 배울 건데, 열기관이 뭐냐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너가 일을 하면 돼.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면 그걸 열기관이라고 해. 그러면 열이라는 게 공급돼야 되니까 고열원이 있을 것이고, 열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열이 많은 곳에서 작은 쪽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저열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열이 지나가거든, 열기관을 지나가서. 그러면 지나갈 때 일부분은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버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급되는 에너지를 Q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일을 하는 에너지는 W, 워크라고 해서 W라고 할 것이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Q2라고 하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열 효율의 공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처음에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W는 공급된 에너지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뺀 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또 분수로 표현한다면 1 빼기 Q1분의 Q2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겁나 웃긴 게, Q1분의 Q2는 뭔지 알아? 버려지는 열에 대한 효율이야. 얘는 버려지는 효율이야. 그러니까 보여? 1에서 뺐잖아. 1에서 버려지는 효율을 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효율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요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때 열 효율을 2라고 써요. 2. 이해하세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딱히 딴 거 없어. 열 에너지를 1로 전환하는 장치로서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것. 가솔린 엔진, 디젤, 거의 증기이전 이런 것들. 자동차가 있어, 두 대가. A와 B가 있는데 공급된 양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있어. 자, 어떤 차를 살 것이냐? 효율이 좋은 거 사야지. 150분의 30이니까 몇이에요? 5분의 1인가? 효율이? 네. 누가 효율 좋아? 4분의 1. 나는 B 차를 살래. 영비는 B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한다.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어떤 멍청이가 효율이 낮은 거 쓰겠어? 다 버려지는 걸.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하이브리드. 내가 말했던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 자, 원래 일반적인 자동차는 한 개의 심장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엔진이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전기도 쓰기 때문에 모터라는 심장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심장, 모터라는 심장, 두 개의 심장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엔진은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보다는 화학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게 아무래도 좀 힘이 더 강해요. 그 내연기관이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일반 다른 차보다 힘이 세긴 해. 그거는 인정. 이해했어? 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어떡해. 힘은 센데. 그래서 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전기모터인데, 자, 그래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전기모터를 쓰지 않고 엔진을 씁니다. 얘가 스마트하게 그걸 왔다 갔다 막 바꾸면서 쓰거든. 그래서 뭔가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할 때는 엔진의 힘으로 가고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전기로 가요. 근데 전기로 갈 때는 조용하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엔진으로 갈 땐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왔다 갔다 해. 진짜 실제로 그래. 화면에도 계기판에 화면에 보이거든. 전기로 바뀌고 전기로 꺼지고 전기가 바뀌고 꺼지고 이런 식이야. 물론 전기가 꺼졌다고 해서 전기로 아예
전기를 아예 뭐 효율이 없냐? 그 꺼졌을 때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딱 한쪽으로. 그러니까 효율이 얼마나 좋겠냐. 버려진 에너지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좀 효율이 더 좋겠죠.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자동차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해서 배터리에 다시 꽂아놓는 거야. 브레이크 밟으면은 어때? 버려지는 에너지가 그걸 다시 돌린다. 그게 회생제동이라는 뜻이야. 들어봤어? 이게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은 회생제동 알아. 제동을 할 때 돌린다고. 에너지를 회생시킨다고. 그게 회생제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천천히 달릴 때 전기모터로 돌리는 거야. 이때 이제 그 전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값이 아껴지겠죠. 잘 안 쓸 테니까. 조명기구 세 가지만 볼게요. 우리가 조명기구의 역사가 있어요. 백열등 다음에 형광등 다음에 일반 LED등 현재 쓰는 거거든. 백열등이 뭔지 아세요? 알아? 그 옛날 집 같은 데 가면 버튼 탁 누르면 띵띵띵띵 꺼졌다 켜졌다가 켜지고 왔다 하는 그 약간 좀 노란불 나는 게 있어. 노란 색깔 불. 옛날 집 가면 진짜 그 판자촌이나 이런 데 가면 그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판자촌에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잖아. 그럼 불이 막 키면은 띵띵 필라멘트 알지? 필라멘트가 보인 게 백열등이야. 백열등의 효율 봐봐. 야, 씨, 개똥이지? 효율이 10% 5%야. 오, 너무 아깝다. 그럼 생각해봐. 효율이 낮으면 열 에너지가 많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지. 버려지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백열등 개 뜨거워.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잘 끊어지는 거야. 필라멘트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 필라멘트가 열 에너지 때문에 못 참고 견디지 못해서 금속이가 녹아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백열등 잘 고장나 꼬마정구나 이런 것들. 꼬마정구도 백열등이야. 자, 그래서 효율이 좀 높였어. 몇 프로? 2배 높였네. 그게 형광등이야. 형광등 아시죠? 형광등도 옛날 집 가면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같이 걔도 번쩍번쩍 난리 나죠? 형광등 안에 아마 비활성 기체가 들어있어요. 아르곤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형광등 버릴 때 깨서 버려야 돼. 가스가 있어서 그게 있는 상태에서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냥 수거해 가면은 터져. 폭발하지. 가스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알지. 이미 다 깨부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효율 봐. 완전 올렸지?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효율 높은 게 생길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뭐 죽고 나서 생길지도 모르겠고. LED들. 자, 여기서도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등급 표시. 등급 표시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1등급 맞으려고 별지랄 하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1등급이어야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전기세가 별로 안 나간다는 얘기야. 알죠? 자,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한다. 자, 대기 전력이 뭔지 알아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대기 전력이 뭐냐면 내가 프린터를 사용 안 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쓰고 있습니다. 프린터를 안 쓰고 있잖아. 안 쓰고 있잖아. 쓰고 있어? 뽑고 있어? No,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콘센트가 꽂아 있거든? 전기 나가고 있어. 지금도 전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그게 대기 전력이에요. 그래서 콘센트에 꽂혀만 있어도 사용을 안 해도 전기가 나가. 조금씩은 나가고 있어. 회로는 연결된 거거든. 버튼만 누르는 것 뿐이야. 이해가요? 조금씩 샌다고 전기가. 그게 이제 우리가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기 전력을 줄여야 좀 낫지 않을까? 전기세 좀 줄이는데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해봐라. 다 꽂아놓고 살아. 누가 TV 보다가 아유 TV 다 왔어. 리모컨만 끄지. 콘센트만 꽂아? 빼요? 콘센트 누가 빼? 다 꽂아 있잖아. 그렇잖아? 하나 더. 핸드폰 충전한다고. 충전기 꽂았어. 핸드폰만 빼지. 누가 이걸 빼? 멀티탭을 뽑겠어? 아니지. 그래서 대기 전력을 줄여야 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제품 자체가 대기 전력을 감소한 제품을 팔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표시가 딱지게 붙어져 있어. 그러면은 대기 전력 감소하는 제품이구나. 그럼 꽂아놔도 괜찮은 거야. 이런 제품이 있어. 근데 좀 비싸겠지. 그리고 이게 등급이고 이게 뭐 월 킬로와트 아워라고 써있거든. 이게 전기 에너지가 뭐 얼마큼 썼냐 뭐 이런 거고 1시간에 뭐 얼마 정도의 양의 CO2가 나온다 이런 것도 다 써있고 1년에 얼마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다. 연간 예상 전기 요금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자,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좋죠. 천연자연 쓰는 게 좀 낫겠죠? 그게 에너지 제로 하는 게 목표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다양한 필요한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는 거야. 태양, 지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열을 버려지면 안 되니까 외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 단열재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출을 차단하는 미래형 주택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 왜? 비싸니까. 다 최첨단이잖아. 근데 이걸 유일하게 하는 데가 하나 있어. 집이 아니라 건물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서 롯데월드 타워 있죠. 겁나 높은 거, 100몇 층짜리. 그 롯데월드 타워가 이거 다 해. 태양열, 지열, 풍력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게 친환경 건물이라고 상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롯데타워 보면은 엄청 크잖아. 벽에 유리가 있잖아. 그 유리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요. 유리 몇 개가 태양광 발전기예요. 신기하죠? 나 그래서 다 봐서 봤는데 진짜 뭔가 이질적인 유리가 있거든? 그게 전부 다 태양광이야. 옥상에서도 태양광, 태양열이 있고요. 그리고 땅 속에서는 땅에 박혀 있는 부분에서는 지열을 써요. 그 실제로 얘네들 지열 가지고 혹은 뭐 태양광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써요. 다 전부 다. 엄청난 거죠? 전기 에너지가 많이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외벽재는 당연히 단열재로 쓰고요. 빗물 저장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볼게요. OX죠? 토요일은 공급한 거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비율 같죠? 자, 공급된 에너지, 이거 수학이에요. 공급된 에너지가 같대요. 근데 효율이 높으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적은 거 아니야? 될 수 없어요. 열은 무조건 지나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연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방사는 말고 뭐 쓰는 거야? 기후로 쓰라고? 큐어 W 여러 가지 나온다 했지 내가? 교환분해? 맞네요. 네, W를 여기서 버려지는 거 빼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뭐 해도 되겠죠? 뭐야? 너무 쉬운데? 500줄 받아가지고 100줄 썼대. 2를 했대. 이게 버려지는 걸 알려줄 수 있어. 그럼 거꾸로 2를 찾아야 되는 게 되겠죠? 500분의 100이니까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이니까 20% 아니야? 보자 20%. 자, 밝기가 같다. 그때 AD의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더 적게 사용하는 거. 자, 우리가 같은 시간 밝기가 똑같은 상황인데 얼만큼 썼을까? 누가 더 적게 써서 같은 밝기를 만들었냐? 효율이 좋은 거 알겠어? 효율이 좋은 건 따지면 되겠지. 이기겠지 뭐. 버려지는 에너지가 더 적다는 얘기는 효율이 더 좋은 거지? 답이네. 뭐야? 간단하지? 자, 에너지 효율 낮은 제품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이거 쓰냐? 이거 있어야 대기 전력이죠? 일단 맞는 얘기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이건 좋지. 근데 누가 이러냐고. 이거 하이브리드.